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잘 모아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책은 뭐 제가 전반적으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요거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최고 가격제 기억나시죠?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죠? 따라서 최고 가격제. 가격을 통제하는 것도 간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선매도 직접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책에 우리가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본다면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함수관계 됐고, 그다음 정책에서는 조세 부분이 펴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어디가 지금 책이 없냐면,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제를 가시겠죠. 우리가 잠깐 가시면요. 책에 이제 약간 좀 빠진 게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아직 안 펴있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런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책이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니까 이따가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도 이제 제가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빠진 게 있고 국세와 지방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헨리 조지도 좀 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실 거니까 이따 보시고 이 프린트는 계속 모아놓으세요. 그 10문제가 가장 엑기스거든요. 그죠? 제가 뽑아놓은 엑기스니까 그냥 믿고 따라가시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결과론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시고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갖고 오는 거니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좀 프린트물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좀 전에 지금 1번 문제까지 풀었었죠. 풀었었고 이제 2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이제 책에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일단 책 순서대로 갈 겁니다. 넘겨보시면은 아까 제가 80페이지로 가시면 80페이지에 토지 정책의 수단까지 봤었죠. 봤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근데 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나갈 거지만 목적까지만 좀 시험 문제가 나오고 따라보세요. 단기 효과, 장기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기출이 됐었는데 한 15년서부터 계속 안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거긴 할 건데 그냥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고 독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TDR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82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6번을 보시게 되면 지역지구제 보완책에 다 보지 마시고 개발권 양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거 하나만 보세요. 다른 것들은 거의 뭐 희박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만 좀 보시고 자 일단은 지역지구제를 좀 갈게요. 가서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놓은 게 아까 여러분들 왜 지역지구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얘는 아까 지역지구제는 그냥 했어요. 토지이용규제였어요. 부해복가를 제거시켰죠. 그래서 제거해서 외부효과 해결수단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만 나오지 단기 장기는 좀 요새 끊겼거든요. 이제 요약 강의다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기출이 됐으니 81페이지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왜 어렵냐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한 15년 전서부터 끊겼는데 비용에 따라 다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천천히 가겠는데 자 지역지구제를 한번 보죠. 자 아까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딱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주거 전용도로 바꾸죠? 이게 이제 지역지구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맨 위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좀 전에 했어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무슨 이용 규제에 들어간다. 토지 이용 규제. 무슨 외부 효과를 차단시켰다. 부해효과. 그러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다라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틀려요. 장점과 단점은 자 우리가 효율적인 토지에 이용을 했다는 거죠. 효율적인 이용을 했다는 것은 자 효율적인 이용을 했다는 것은 자 이건 따보세요. 효율성은 달성이 된 거예요. 달성이 됐는데 자 만약에 A 지역만 지역지구제에 실시해서 만약에 공장을 주거지로 바꾸고 B 지역이 있다면 B 지역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주택과 주택에서
공장의 폐수를 내려보내면 여기는 실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지역 간의 형평성인 문제가, 형평성인 문제가 야기돼서 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밑에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가기 전에 밑에 가시면 장단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장점은 부회복가에 의한 손실을 막아서 토지의 이용을 효율을 제고했다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효율성은 달성됐다. 그러니까 잘 이용한 걸 한 거죠. 근데 단점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까 여기 지역은 지역지구제를 실시 안 했죠. 그럼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거기 이번에 형평성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지역 간이에요, 지역 간.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가 상승을 초래하고 획일적 규제가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사전적 독점의 폐해라는 건 이따가 여기만 발생되는 또 독점이 생긴다는 걸 얘기할 테니까 이따 갈 거고요. 또 여기를 너무 지역제 실시하지 않으니까 뭐 불법 개발이나 이런 것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이고 위에 가시면 단기 장기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가볼게요. 절량과 유량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거 전용주로 바뀌게 되면 주택 수요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택 수요만 늘어나니까 공급이 된다, 신축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에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따라서 절량량은 늘어나요, 기존 주택이에요. 그럼 절량은 늘어나지가 않죠. 단계도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까? 올라가서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아직 신규 애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기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존 공급자가 있겠죠? 기존 공급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연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기존 공급자가. 그리고 초과연을 얻는다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사전적 독점. 그럼 얘는 지역지구제 실시한 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독점이 생긴 거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되면은 신규가 들어온다는 것은 유량이죠. 유량이 신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신규에 대한 신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그냥요, 가격이 떨어져요. 아까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따라서 비용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애들은, 신규 공급자는 들어와서 어떨까? 가격이 그냥 있어요? 하락했어요. 그러면 초과에는 얻지 못하죠. 그래서 정상이만 얻어서 그걸 사후적 독점이라는데 문제는 사전적 독점이 있다. 가볼게요. 지금 단기, 장기 보고 계십니까? 단기는 어떻게 돼요? 자,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해서 주거 전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이야 이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서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얻을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신축이 제한이 없다는 건 신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규 애들이 그냥이요 신규 공급량을 늘려요. 근데 따라서 비용에 따라 다르다. 비용 불변과 비용 증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게 철근이 지금 공급 물량이 딸리죠. 그럼 철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옛날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을 많이 만들겠어요? 좀 적게 증가하겠어요?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용이 이제 어떨까? 공급량을 적게 증가하니까 원래 가격보다 높겠죠? 비용 불변은 그냥요 옛날하고 시멘트 자재 값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복귀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일로 와보세요.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가 늘어납니까? 그럼 따라서 공급은 다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비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자, 생산 비용이 불변이라 봐봐요. 불변. 그러면 단기와 장기로 가서 어렵기 때문에 강의 참여하시는데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아예 신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주택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요, 아까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 5억에서 7억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장기는 그냥이야 신규 공급이 늘어나.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이 모습이 그냥이야 비용에 따라 달라. 옛날에는 5억짜리 집을 질 때 2억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2억 들어간대. 그럼 따라서 원래대로 떨어진다. 원래의 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멘트 자재값이 막 올라가면 그냥이야 생산비가 늘어나. 원래보다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비용이 증가하면 단기는 똑같죠. 장기도 같지만 그냥이야 생산비가 늘어나. 그럼 2억에서 지금 3억으로 생산비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갈까요? 원래보다 높아질까요? 높아진다는 거죠. 양은 증가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양은 다 증가한다.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좀 불변보다는 적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 높고 비용 불변 원래 가격으로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독점적 위치 부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따라서 사전적 독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5억에서 7억 올라갔다는 건 신규 애들이 먹은 거예요? 기존 애들이 먹은 거예요? 그럼 지역지구제를 들어가기 전에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떤 독점에 문제가 생긴다?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가 보통 재벌 자녀분들은 지가 부자여서 그래?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 사전적 독점이 생겼죠. 그 사전적 독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아껴놨던 게 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아껴놨던 건데 50페이지 내가 여기서 하려고 50페이지로 가봐요. 50페이지 장기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전 페이지 단기 시장으로 한번 가봐요. 단기 시장. 아껴놨던 거예요. 단기 시장. 49페이지 단기 시장이 있어요? 단기 있어요, 단기? 단기는 공급이 돼요? 신규가 안 돼요? 공급량을 못 늘리죠? 그럼 아까 단기 공급선이 그냥이야? 완전 수직이야? 거기서 저량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이라는 거예요. 단기는 저량이에요. 신규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뛰었지? 얼마에서 얼마 뛰었어? 가격은 잘 알아. 아주 그냥 가격은 잘 알아. 그럼 기존의 공급자가 처먹었지? 그럼 기존 공급자가 무슨 이윤이 발생했어? 그럼 사전적 독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장기로 가봐요. 장기는 그냥이야 신축이 가능해. 얘네들 공급을 늘리겠지? 그러면 저량이다, 유량이다? 그럼 공급이 가능하네? 그러면 장기 공급선은 그냥이다, 우상향이다. 우상향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일로 와봐요. 근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따라서 비용에 따라 다르다. 비용 불변 증가 감소 사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따라서 다 공급은 증가한다. 증가해요. 그럼 비용 불변은 가격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자, 밑에 거래량은 다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왜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그냥입니까? 공급은 다 늘어납니까?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그 떨어지는 것이 비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비용 불변은 어느 수준으로 떨어져요? 원래로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 봐봐요. 아까 단기는 요 생산비가 2억 들어갔는데 장기에도 2억 들어갔대요. 연결하니까 요게 뭐냐면 따라서 장기 공급곡선 수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그냥이야 이 비용이 높아져. 그럼 우상향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비용 감소는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냥이야 공급은 다 늘어났어. 얘기해봐요. 늘어났어요? 가격이 떨어지죠? 따라서 비용에 따라 간다. 비용 일정은 어느 수준으로 간다? 원래로 가죠. 그러면 단기도 2억이고 장기도 2억이니까 연결하니까 이게 수평이지. 비용 증가는 그냥이야 원래보다 가격이 올라가. 그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그 다음에 비용 감소는 그냥이야 원래보다 낮아져.
왜냐하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2억이 5천밖에 안 들어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끊겼어 얘. 그죠?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역지구제. 내가 어디에다 큰 거 하다 왔지? 아까 지역지구제. 81페이지 하다 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가시면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문제는 공법 시간에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이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지. 거기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이야. 개발 제한 구역 찍어.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다 쓸데없고 지역지구제 보완책은 개발권 양도제도만 보라고 했나? 찾으셨습니까? 요거만 보세요. 요건 보고, 자, 요걸 어차피 13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31로 가시면은 뒤에 나와요. 미리 이제 예습을 할 거지만 13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1. 나중에 할 거 그냥 같이 묶어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하면 네가 언제 다 까먹을까 봐. 131페이지 가셨어? 가시면 어머나! 거기 밑에 개발권 이전제도 있어? 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봐봐.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아까 기억나시죠? 이 토지 이용 규제가 아까 제가 토지 이용 규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자,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도 들어가지만 TDR도 들어가죠. 여쭤볼게요.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얘는 아직은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지구제를 보완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자는 TDR이라는 게 있죠. 지금 131페이지 보고 계시나?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 내가. 그럼 봐봐요. 이 지역지구제는 그냥입니까? 잘 이용은 했습니까? 근데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여기에 사전적 독점으로 여기만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돼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TDR. TDR은 우리나라 제도다.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근데 미국 제도지만 이걸 보완한 채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TDR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제도, 트랜스폴이라는 거는 양도한다는 거, 개발권이 우리가 디벨롭먼트 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 개발권 양도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TDR.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에 실시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인데, 자,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미국엔 그린벨트라고 하겠지.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묶어버려요. 얘를. 갑돌이를. 자, 그 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으로 나눠버립니다. 개발 가능 지역으로 나눠요. 자, 그럼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지역 간의 형평성. 자, 여기는 보상을 해주는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장계에 맡겨서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럼 미국도 용도 제한이 없겠어요? 용도 제한이 있겠어요? 있어서, 야, 너 5층 짓지 마, 임마. 너 소유권만 줄게. 너 개발권은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자, 우리가 이제 학문적 성격이 이제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해서 공적 제한을 하거든요. 공적 제한. 자, 그러면은, 자, 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그린벨트를 묶인 건 소유권 제한이에요? 이용권 제한이에요? 소유권은 살아있죠. 소유권은 있어요. 있고, 개발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여를 합니다. 개발권을 부여해서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따라서 분리시킨다. 따라서 개발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무슨 권 양도? 그럼 TDR 증서를 넘겨버려요. 그럼 얘가 이익이 생기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도 하고 개발이익 어느 정도 환수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실 보상을 정부가 직접 해요, 시장에 맡겨요. 어때요? 공적 자금을 들인 게 아니죠. 시장 기구를 통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손실이 완화됐단 말이에요. 손실이 완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죠? 지역 간이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의의갑니다. 자, 얘도 자, 칠판 무슨 규제 수단에 들어간다? 토지이용 규제 수단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얘도 이제 이 TDR도 토지이용 규제 수단 보좌로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그냥 했어요? 완화했어요. 완화해서 형평성을 달성시킨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우리가 보통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거는 지하는 삽입되지 않죠? 그래서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에요. 특히 사적 공주권이고, 목적, 편 들어봐요.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그럼 개발권 상실한 우발 손실을 누가 통했어요? 정부가 직접 공적 자금을 냈다 그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다른 곳에 개발권 결부된 우발 이익을 보상하게 되겠고, 자, 내용을 본다면, 개발권 이전 제도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규제의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소유권과 개발 구분해서 개발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매매를 인정한 거죠. 그러면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개발 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 지역의 다른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존한 거죠. 타 지역의 토지를 개발권 인정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죠.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개발권을 양도한 거예요? 소유권에 대한 부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개발 지역의 법적 상한선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개발 규모에 상하는 수량의 개발권을 추가로 획득해야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입니까?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입니까? 그래서 아까 어디 하다 왔냐면 페이지 82페이지 하다 왔죠? 그런가요? 그래서 TDR이 여긴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3번과 4번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개발 지역의 고도를 제한한다는 단어가 있죠. 자, 제한했기 때문에 TDR을 사오게 된 거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개발권이 양도될 정도의 개발 환경이 조성돼야 되며 동시에 개발권 취득 없이 일정 고도 이상이 개발할 수 없도록 정밀한 규제를 필요하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얘가 규제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걸 사올까 안 사올까? 안 사오죠. 규제를 좀 해야 이 TDR을 사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토지정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찾았어? 그 83페이지에 토지정책에 무슨 개입수단이라고 돼 있어? 얘기해봐요. 간접이야? 직접이야? 그럼 얘는 다 직접적 개입을 얘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직접 개입, 아까 직접 개입 기억나시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시험제 나온다면 토지 구획 정의 사업과 공용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따라서 환지 사업, 환지 방식, 매수 방식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의 사업이 먼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70년도에. 자, 따라서 직접 개입이다. 자, 지금 다 무슨 개입이라고? 초과 매수라는 건 없지만 이것도 직접 아까 매수라고 했잖아요. 갈게. 그러면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구획 정리 사업. 그래서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요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갑돌이를 이게 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신도시를 개발하죠. 공용개발 다. 자, 그래서 갑돌이에 대한 땅을 토지를 구획해줘요. 구획해서 대지로서 이용성을 극대화시키면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셨죠?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충당해서 이걸 토지를 어떨까? 채비지를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 채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땅을 그냥 해요. 얘한테 다시 돌려줘요. 매각합니까? 이건 재분배합니까? 환지 방식이라는 거죠. 맞나? 그러면 얘는 1970년대, 60년대에 LH공사, 옛날에 토지공사죠. 정부가 많이 사용했는데 땅값이 올라가 버려요.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정비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1980년대 공용 개발로 바꿔버려요. 택지 공용, 다 신도시 개발이죠. 택지 공용 개발 방식. LH 사건 아시죠? 그게 기합니까? 다 토지 수용 제도입니까? 매수 방식이잖아요. 따라서 매수 방식. 자, 그럼 정부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냥요, 땅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얘는 투기가 발생했죠? 투기를 좀 안정시킬 수 있고, 기반시설 미비한 걸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을 사유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원이 발생돼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보통 이 보상을 해주는 건 실거래로까지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문제가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무슨 개발? 공인개발. 그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고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환지 방식이죠. 지금 환지 방식 보고 계셔요? 찾았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의 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해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률이 높은 토지 수요한테 그냥입니까? 환지합니까? 매각했어요? 토지를 재분배했어요. 재분배. 그래서 개발업자는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면서 감보율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거리를 잴 때 보를 쟀죠. 그러면 보가 줄어들었다는 건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입니까? 정부가 채비지를 매각합니까? 개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죠. 그럼 장점은요, 공용개발보다는 원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존중하죠. 소유권은 축소되고 사업주제 개발 비용이 부담이 좀 그냥요, 가벼워요. 근데 단점은 개발업자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하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죠. 아까 환지 후 개발이익 환수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죠. 공용개발보다 그냥입니까? 절차가 좀 복잡합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불공정한 또 환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따라서 공용개발. 그래서 80년대에서부터 안산, 목동, 지금 판교, 광교, 3기 신도시 들어보셨죠? 다 공용개발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그냥입니까? 수용해버립니까? 분양 임대에서 구획 정리보다 공공용지 확보가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획 정리보다 그냥입니까? 신속합니까?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죠? 근데 토지의 소유권 침해가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죠? 그럼 사업주체의 초기 사업 부담이 큰 건 환지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이고, 수용 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렵잖아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왔던 게 공공임대는 자, 그냥 공공이 그냥요, 가만히 있어요. 이걸 남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공공임대는 직접 기업에다 가져가시고 중요하지 않고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지. 지자체가 담당해 LH에서 해. 요거 토지은행 찾으셨어요? 자, 공용개발과 토지은행을 조금 비교해서 나오는데, 자, 이 토지은행도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있죠. 공공토지비축제도가 있어서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쌀 때 해야 돼요? 좀 쌀 때 해야 돼요? 개발토지, 미개발지.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미개발을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한테 팔죠.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얘는 조금 얘랑 좀 틀리게 나왔던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공용개발은 그냥입니까? 완전히 수용합니까?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리잖아요. 대답해 봐요. 얘는 개발 토지예요? 미개발 토지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어떤 토지에 대한 양도 의사가 있죠. 얘보다 사유권을,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작겠죠. 가볼게요. 지금 토지은행 제도 나와 있나요? 어디서 감당한다고요? LH. 그럼 미래 공공재 확보에서 개발, 미개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비 비축했죠? 그럼 공공용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도 그냥입니까? 아까 공용처럼 매입비가 부담이 갑니까? 간데 중요한 게 관리가 생긴다.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다른 게 관리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이 개발했어요? 미개발지예요. 그럼 아직 놀리는 토지죠. 빈민들이 와서 무허가 주택을 지게 되면 그냥요, 관리 문제가 생겨요. 아까 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럼 시험 문제 관리 문제가 생기는 건 공용개발이에요? 토지은행이에요? 토지은행이죠. 맞나? 자, 토지은행이나 공용개발이나 땅값이 올라가지. 그럼 전부가 산 땅이야? 주변 땅값이야?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공용개발, 토지은행이 다르다는 거는 공용개발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약할까? 좀 더 강할까? 강하죠. 수용해버리니까. 맞나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공용개발이고 토지은행은 그냥이야 관리 문제가 생겨. 왜 그럴까? 개발 토지 아직 미개발 토지야. 미개발 토지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시겠죠? 자, 초과 매수는 말 그대로 그냥이야 초과로 매수해버려요. 개발지역 그 주변에 있는 걸 환수해버려서 미리 환수한다. 그렇게 보시는데 가장 강력한 거는 환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얘를 많이 내요. 시험 문제 환지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많이 내니까 그렇게 보시고 토지은행도 잠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넘겨볼게요. 자, 그 외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없을까? 있을까?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죠. 그걸 징수하는.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자체의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개발이익을 그냥이 되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돼요. 환수제. 자, 그럼 개발이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는 토지의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옆에 있는 갑돌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따라해봐요. 정상지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정상적인 지가의 상승을 초과한 거죠. 이걸 따라서 개발이익. 지금 파란 색깔 보고 있나? 이게 나왔었어요, 정의가. 그래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이 물가 상승이다! 그래야 돼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어야 돼요.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라는 정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개발이익이 불로소득이니까 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부터 환수를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럼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작년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제라고 되어 있나? 1995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작년에 그 연도에 대한 시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는 언제 시행됐다고요? 1995년. 적어 놓으셨어요? 김영삼 정권 때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요. 밑줄만 쳐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즉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임으로 등기하자는 게 무슨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발생되죠. 찾으셨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연도를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실시된 그 제도가 옛날부터 그 과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1995년이 무슨 정권 때예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가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데 제 석사 논문이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연구거든요. 1999년에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아예 넘기시면 다음에 주택정책 넘기셔서 아예 그냥 찍어드린다면 86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 86페이지에 자 따라해보세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찾으셨죠?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임대료 규제는 이제 단기와 장기라는 효과가 나와 있죠. 그거하고 오른쪽 보시면 공공임대인데 공공임대는 솔직히 단기 장기가 좀 끊겼어요. 그죠? 요번 해드리긴 했는데 단기 장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건 좀 보시는데 여기서 가장 유력한 게 따라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예요. 별표 3개 쳐보세요. 별표 3개. 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예고편을 때리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규제는요. 정부가 자, 요거는 이제 잠깐만 맛만 보고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 칠판 봐요. 따라서 임대료 규제, 최고 가격제, 최저임금제라고 들어보셨어? 그건 못 내리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건 정해놓고 그냥이야 못 올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지?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거를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갈겠지만은
가격을 높여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높게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낮게 한다는 거는 절 봐요. 낮게 한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공급자들이 공급을 할까요? 장기에는 공급을 줄일까요? 그럼 공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우 가자. 그럼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랑 맞물릴 게 따라서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도 뭐예요? 고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가격 올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죠, 내려. 내리죠. 내리면 공급을 해요? 또 공급을 안 해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이걸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예고편을 때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공공주택을 또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십시오. 자,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